안녕하십니까. 에듀홍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88페이지 챕터 1 배관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네모 1에 관재료 선택 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별표 2개짜리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재료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유체의 최고 사용 압력에 대한 관의 허용 압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용 압력이라는 거는 관에 허용된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관이 버틸 수 있는 압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허용 압력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관내 유체 온도. 그 다음 세 번째, 관내 유체의 화학적 성질 당연히 고려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관의 이음 방법에서 접합, 굽힘, 용접 등의 가공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접합 같은 경우는 주로 PVC 관에 많이 사용됩니다. PVC 관 같은 경우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에다가 그 PVC용 본드를 이렇게 칠해요. 그리고 소켓에다가 넣어서 접합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굽힘 같은 경우는 동관에서 많이 사용되죠. 동관의 밴딩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굽히는 형태. 그 다음에 용접은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죠. 여러 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동관, 강관, 뭐 기타 여러 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가공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관을 부설하는 장소의 환경 조건. 그래서 뭐 추운 지방이냐 혹은 더운 지방이냐 이런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관이 받는 외부의 압력, 그래서 외부에 이제 자극하는 압력, 응력 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열팽창에 대한 신축 흡수성. 그래서 열에 대한 신축 흡수성이 좋은 관인지 아니면 나쁜 관인지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사용 용도가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네모 2, 관의 재질별 분류해가지고 첫 번째, 철, 스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철, 금속관. 그래서 보면은 강관, 주철관이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비철 금속관. 그래서 철, 스틸이 아닌 관. 그래서 뭐 동관, 연관, 알루미늄관, 스테인레스관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금속관. 이제는 완전히 금속 자체가 아닌 거 보시면은 성면 시멘트관, 요걸 다른 말로 에터니터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요거를 다른 말로 흉관, 그리고 PVC관, 도관 등이 있다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1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 강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배관용 강관에는 탄소 강관,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등이 있다. KS 규격에는 강관의 호칭을 미리를 A로 표시하고요. 또는 인치를 B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강관의 경우 배관의 호칭이 예를 들어서 25A다 라고 하면 얘는 미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25점 몇 미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강관의 25B다. 얘는 결국 뭐야? 인치 단위다. 요 소리죠. 인치 단위. 그래서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요 A 단위가 많이 표시됩니다.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인치 단위 많이 쓰기 때문에 요 B 단위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에는 당연히 요 A 단위가 나오겠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1에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동그라미 1, 이음매 없는 강관에서 영어로는 심레스 파이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이음매 없는 강관은 뭐냐면은 원래 강관이라는 건 요런 철판이 있으면 철판을 둥글게 말아요. 쉽게 말해서 요런 네모난 철판이 있으면 이렇게 둥글게 만단 말이야. 말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음보가 생겼죠. 여기를 용접합니다. 그러면은 강관이 되는 거야. 파이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이음매 없는 강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아서 용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주철관 같이 찍어내는 거겠죠, 한 번에. 그래서 이음매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는 심레스 파이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단접관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단접관이라는 건 뭐냐면 파이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파이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요 파이프 끝에 열을 가해가지고 여기를 녹이는 거야. 살짝 녹이는 거야. 살짝 녹인 상태로 양쪽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 압력을 양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녹은 상태에서 두 개가 압력이 가해지면은 착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게 응고되면서 달라붙는 형태. 그래서 이 단접관이라는 거는 두 관을 녹여 압력을 가해 붙인 관을 단접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전기저항 용접관, 동그라미 4에 보시면 아크 용접관에서 용접해가지고 붙인 강관이다. 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갈로 2에 재질상 분류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죠. 탄소강 강관, 합금강 강관, 스테인리스강 강관 해서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갈로 3에 강관의 특징에서 요 녀석이 중요합니다. 별표도 3개나 달렸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에 관의 접합 작업이 용이하다. 그래서 강관 같은 경우는 나사이음도 가능하고 용접이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합 작업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주철관에 비해 내압성이 양호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압성이라는 거는 압력에 버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강관 같은 경우는 주철관보다 압력에 버티는 힘, 내압성이 좋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연관, 주철관에 비해 가볍고 인장 강도가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장 강도라는 거는 그 인장의 뜻이 뭐냐면은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장 강도라는 거는 당겼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때 배관이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점을 최대 인장 하중이라고 합니다. 최대 인장 하중을 이제 배관을 이렇게 당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점인데, 만약에 이거를 쑥 지나가 버리면 뭐가 될까? 파단해버려. 파단. 잘려나간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 강관 같은 경우는 연관, 주철관에 비해 가볍고요. 인장 강도가 크다라는 소리고, 그럼 동그라미 4번에 내충격성, 구료성이 크다라고 돼 있죠. 내충격이라는 건 뭐겠어? 충격에 버티는 힘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료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굴, 요. 자, 요 뜻이 뭐냐면은 굴이라는 게 굽히다, 구부러지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라는 게 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구료성이 뭘까? 배관이 이렇게 휘어지는 특성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강관 같은 경우는 내충격성이 좋고 구료성이 크다라는 소리고요. 물론 동관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관 역시도 구료성이 크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연관, 주철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갈로 4번에 스케줄 번호라고 해서 스케줄 넘버 해가지고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줄 거 씁니다. 관의 두께. 그래서 이 스케줄 넘버라는 거는 결국 관의 두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에 요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 두께를 뭐라고 합니까? 스케줄 넘버, SCHNO, 스케줄 넘버라고 하는 거고, 이 스케줄 번호를 구하는 공식이 밑에 나오죠. 스케줄 넘버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S분의 P라고 나와요. 이때 S라는 게 뭐다? 허용 압력. 그 다음에 P라는 게 사용 압력. 자, 그래서 이 스케줄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뭐야? 사용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배관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압력, 즉 버틸 수 있는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 스케줄 넘버라는 거는 배관의 두께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공식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허용 압력과 사용 압력을 줬어. 그리고 스케줄 넘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요 공식대로 풀면 되는데, 간혹 보면은 이 허용 압력을 안 주고요, 뭐 안전율, 인장강도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허용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허용 압력 S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전율 분의 인장강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도 알아두셔야 되고 요 공식도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갈로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안전율은 4로 준다. 그래서 뭐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대로 푸시면 되는 거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1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 5에 강관의 제조 방법 표시해가지고 표 나오는데, 뭐 이거 굳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보면은 약자야, 약자. 그래서 표에 왼쪽에 맨 위에부터 한번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E라고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전기저항 용접관. 전기저항 용접관. 자, 그래서 이 E의 그 뜻은 뭘까? 일렉트릭이겠죠. 그래서 전기저항 용접 관에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B라고 돼 있는데 요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단접관이라는 거는 원래 포지 뭐 파이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B라고 돼 있는 거는 약자를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 버트. 그래서 버트의 약자 B를 써가지고 단접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뭐 맞댄다, 부딪히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여튼 요 버트의 B를 따서 단접관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A 요거 뭐예요? 아크 용접관. 그래서 아크의 A를 딴 거겠죠. 그 밑에 건 조금만 이따 보고, 그 우측에 보시면 E에다가 뭐가 붙었어? C가 붙었어. 그럼 요거 뭐야? C라는 게 쿨러입니다. 쿨러. 쿨링했다. 그래서 냉간, 가공. E는 뭐야? 똑같지? 전기저항 용접관. 용접관. 자, 그 다음에 B 해가지고 C 붙이면 뭐예요? 이것도 냉간, 가공, 단접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해만 쭉 하면은 문제 풀다가 요거 약자 어디서 봤는데 요것만 기억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이것도 C 붙었어. 이거 뭐겠어요? 냉간, 가공, 아크 용접관. 뭐 이렇게 되겠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해하고 한 번씩만 쭉 보시면 내가 굳이 어렵게 안 외워도 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렉트릭 전기저항 용접관, 그 다음에 B 버트 단접관, 그 다음 A 아크 용접관, 그 다음에 일렉트릭 이거 뭐야? 쿨링이잖아. 그래서 냉간 가공 전기저항 용접관, 그 다음에 버트 쿨링이잖아. 그러면은 냉간 가공 단접관. 그럼 이거 뭐야? 아크 용접이고 쿨링이니까 냉간 가공 아크 용접관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자, S가 붙어버리면 이음매 없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스 파이프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음매 없는 관이고요. 여기에 H가 붙으면은 히팅했다라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열간 가공 이음매 없는 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S에다가 S 심레스 파이프 이음매 없고요. 그 다음 C 쿨링이지. 그러면은 냉간 가공한 이음매 없는 관이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약자로 된 거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고 한 번만 딱 외우면은 기억에서 안 사라지겠죠. 각인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6에 배관용 강관의 종류 해가지고 쭉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얘들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제가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표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줄을 딱 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표를 보기 전에 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요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 현재 영상 상단에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티스토리나 이런 데 보시면은 제 요 영상 상단에다가 그 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첨부해 드린 파일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보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그 밑에 보시면 이 동영상 설명란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카페 링크라던가 티스토리 링크 걸어 드려서 요 그 표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첨부 파일 다운 받아서 지금 현재 강의 보고 있는 거 잠시 중단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표를 현재 출력해 왔다라고 가정한 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교재 보기 전에 첨부 파일에서 다운받은 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걸 봐야지 요 배관용 탄소강간이 왜 SPP고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이 왜 SPPS인지 요런 기호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배관용 탄소 강관 같은 경우는 SPP라고 돼 있죠. 이 녀석은 카본 스틸 파이프 라인스 해가지고 스틸의 S, 파이프의 P, 그 다음 파이프 라인의 P를 따가지고 SPP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용 압력이 10kg/제곱센치 미만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에서 SPPS라고 돼 있죠. 이 녀석은 카본 스틸 파이프 프레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위에 나온 배관용 탄소 강관을 다른 말로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에 비해서 압력이 높다. 그래서 프레셔 서비스가 추가됨으로써 SPP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 압력이 10에서 100kg/제곱센치에 사용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에서 SPP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카본 스틸 파이프 프레셔 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pH가 결국 뭐야? 하이 프레셔, 높은 압력이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은 10에서 100kg에 사용했는데 이 녀석은 100kg 이상에서 사용된다라는 소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다. 그래서 기호로는 SPPH. 이 pH가 뭐다? 하이 프레셔다. 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에서 SPHT라고 돼 있는데 고온 배관이기 때문에 하이 템퍼레이처가 들어가서 SPH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카본 스틸 파이프 하이 템퍼레이처라고 돼 있죠. 하이 템퍼레이처의 약자 HT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50도씨 이상의 배관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밑에 저온 배관용 강관 SPLT라고 해가지고 자, 앞에 고온 배관용은 하이 템퍼레이처였다면은 요 저온 배관은 뭐겠어요? 로우 템퍼레이처가 되는 거겠죠. 낮은 온도. 그래서 스틸 파이프 로우 템퍼레이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빙점 이하의 배관에 사용한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에서 SPPW 해가지고 요 녀석은 스틸 파이프 파이핑 워터라고 해가지고 워터의 W를 따서 SPPW 하면은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도 100m 이하의 수도용 파이프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에서 아크 용접 뭐야? 용접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카본 스틸 파이프 웰딩이라고 해가지고 스틸 파이프 웰딩 뭐야? 용접입니다. 용접 W 요 웰딩의 약자 W를 갖고 와서 SPW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해서 스틸 튜브 스테인레스 해서 STS 약자를 딴 거죠. STS에 T라고 적을 때도 있고요. 여기에 TP라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나타내면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갈로 6 배관용 강관의 종류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종류 배관용 탄소 강관 요 녀석은 SPP 기호 줄 거 주시고 그래서 카본 스틸 파이프 라인에서 SPP를 따온 거고 용도 줄 거 주시고요.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은 1MPa 10kg/제곱센치 이하에 사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기호 줄 거 주시고 SPPS 해가지고 뭐예요? 스틸 파이프 프레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온도 350도씨 이하에 줄 거 씁니다. 압력 1에서 10MPa 키로로 하면 10에서 100kg/제곱센치 이하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사용하는 거를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그 다음 세 번째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은 기호 줄 거 주시고 SPPH 그래서 온도는 350도씨 이하 줄 거 씁니다. 압력 10MPa 이상 그래서 키로라면 100kg/제곱센치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압에 사용한다. 그래서 기호 역시도 스틸 파이프 프레셔 하이 해서 뒤쪽에 있는 pH가 하이 프레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그래서 고온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하이 템퍼레이처가 붙는 거죠. 그래서 SPHT 줄 거 주시고 용도 줄 거 주시고 온도 350도씨 이상.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과 그리고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은 어땠어요? 전부 350도씨 이하에서 사용했는데 요 녀석 고온 배관용
SPHT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은 350도씨 이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350도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면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에서 SPW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W가 웰딩의 약자라는 거. 자, 그다음 밑에 배관용 합금 강관은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서 STS에 T라고 쓸 때도 있고 TP라고 쓸 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STS가 스틸 튜브 스테인리스라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온 배관용 강관에서 SPLT 해가지고 SPLT에 요 LT가 뭐예요? Low Temperature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줄 거 씁니다. 빙점 이하 요것만 줄 거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약자는 기본적으로 줄 다 꺼주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에서 SPPW 해가지고 요 녀석은 뭐였어요?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스틸 파이프 파이핑 워터 해가지고 파이핑 워터에 그 워터의 W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SPPW 하면은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이고요. 용도에 보시면 SPP관의 아연 도금한 관으로 줄 거 씁니다. 정수도 100m 이하의 급수 수도 배관용으로 사용한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정리해드렸던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어디 있다? 요 첨부 파일에 다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그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요렇게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191페이지에 위에 요 이제 나머지 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런 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밑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의 KS 기호는 해가지고 자, 고온이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하이 템퍼레이처가 붙어야 되지. 그래서 SPHT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고요. 그리고 뭐 옆에 SPLT 같은 경우는 로우 템퍼레이처 해가지고 저온 배관용이고 SPPS는 뭐였어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PA는 밑에 해설해 보시면 배관용 합금강 강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KS 규격 기호는 해가지고 압력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고압이 아니고 압력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프레셔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SPPS가 되겠죠. SPPS 해가지고 프레셔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일반 배관용 혹은 그냥 배관용 탄소 강관 해버리면은 요 S가 빠지죠. 그래서 SPP가 되는 거고, 방금처럼 압력 배관용 하면은 S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고압 배관용 하면은 뭐예요? P에 H가 들어가는 거지. 그죠? 하이 프레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주철관에서 나옵니다. 주철관이 뭐겠어요? 주물로 제작한 관을 주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철 보일러하고 특징이 똑같아. 그래서 한번 보면은 줄을 일단 쭉 다 긋습니다. 철과 탄소의 합금계에서 탄소 함유량이 2% 이하인 것을 강, 스틸이라고 하고요. 2% 이상인 것을 주철이라고 한다. 자, 일단 의는 요게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계속 줄 꺼주세요. 주철관은 내식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내식성이라는 게 부식되지 않는 성질, 내마모성이라는 게 마모되지 않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수하고, 다른 금속관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해 급수관, 배수관, 도시가스 공급관, 통신용 케이블 매설관, 화학공업용 관, 그 다음 광산용 양수관 등 주로 매설관에 사용된다. 그래서 묻어버리는 관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에 따라 보통 주철관과 고급 주철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철관 같은 경우는 내식 내마모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어차피 매설해 놓으면 부식이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뭐겠어? 무겁고, 주철이라는 것 자체가 무겁고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질 수 있습니다. 그 연성이 없어. 늘어나는 성질이 없습니다. 자, 요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갈로 1에 주철관의 분류해가지고 첫 번째, 수도용 수직형 주철관에서 줄 거 씁니다. 주조할 때 관의 중심선이 수직으로 대개 주형을 세워 선처를 이용해 주입하여 만든 관. 그래서 주조 자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거예요.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이 주물을 안쪽으로 넣는 거지. 그래서 요 수직으로 세워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수도용 수직형 주철관이다. 그래서 앞에 수도용이라는 게 붙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도용 파이프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칭에 이 뜻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19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수도용 원심력 모래형 주철관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긋습니다. 주사물로 만든 주형을 회전시키면서 용융선처를 주입하여 원심력으로 재관한 것. 그래서 저도 참 읽으면서 어려운 게 명칭이 다 어려워. 주사물, 뭐 주형, 그 선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사물로 만든 주형인데요. 이 말은 이 주형이 모래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형이 모래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형 주철관인 거고요. 자, 요 모래형 주철관은 어떻게? 회전시킨다라는 거야. 회전시키면서 용융선철, 주물이지. 주물을 이렇게 넣는 거야. 회전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 모래형 주철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붙은 수도용은 뭐야? 수도용이 사용된다라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줄 끈 거 마저 읽어보면은 재관한 것으로 재질이 치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강도가 크다. 고압가는 최대 사용 정수도가 100m 이하, 보통가는 75m 이하, 저압가는 45m 이하의 세 종류가 있다. 이런 거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칭의 뜻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수도용 원심 금형 주철관 해가지고, 자, 이것도 첫 번째 줄 긋습니다. 순행식 금형으로 만든 주형을, 자, 금형으로 만들었죠. 주형을 회전시켰습니다. 원심이지. 자, 그래서 회전시키면서 용융선철을, 그 녹인 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융선철이라는 거는 용융선철을 주입하여 원심력으로 재관한 것. 그래서 수도용 원심 금형 주철관이다. 수도용에 사용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동그라미 4번에 원심력 모르타르 라이닝 주철관 해가지고, 자, 명칭이 하여튼 어렵습니다. 줄 긋습니다. 관의 내면에 원심력을 이용하여 모르타르를 균일하게 바른 관으로 녹의 발생을 방지한다. 그래서 관 내면에, 배관 내면에 원심력, 이렇게 회전하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모르타르를 쫙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 내부에 모르타르를 쫙 뿌리는 거예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돼? 요 내부 배관이 이렇게 도색이 되겠죠. 피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피복되는 현상을 라이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르타르를 내부에 라이닝 해뒀기 때문에 어때요? 내부의 부식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요렇게 모르타르 라이닝한 주철관을 원심력 모르타르 라이닝 주철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명칭의 뜻이 다 있어. 원심력에 의해서 모르타르를 뿌려서 라이닝 하는 거잖아요. 자,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배수용 주철관에서 오물의 배수용으로 사용되며 줄 긋습니다.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관의 내외에 콜타르를 바르기도 한다. 그리고 내압을 받지 않으므로 두께가 얇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갈로 안에 보면 1종과 2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1, 2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길이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1, 2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주철관이라는 거는 주물에서 찍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관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m씩 끊을 수도 있는 거고 2m씩 끊어서 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끊어가지고 제작해서 그 사용처에 갖고 가서 연결하는 식으로 우리가 요 배관을 설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철관 같은 경우는 종을 나눌 때 이 길이를 몇 미터 기준으로 끊었느냐에 따라서 1종이냐 2종이냐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주철관은 접합부의 모양에 따라 줄 긋습니다. 플랜지관, 소켓관, 메커니컬 조인트, 요걸 다른 말로 기계적 접합법 해서 나오죠. 관 등으로 구분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랜지관이라는 거는 주철관을 찍어낼 때 요 끝부분을 플랜지 모양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플랜지 모양으로 찍어내서, 플랜지라는 게 뭐냐면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플랜지 이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분해 점검 및 수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켓 이형 같은 경우는 주철관 한쪽을 이렇게 넓게 만드는 거야.
넓게 만들고 또 하나는 평범하게 만들어서 소켓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에다가 뭐 코킹 작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연결해 놓은 방법을 요걸 이제 소켓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커니컬 조인트 관이라는 거는 메커니컬 조인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해서 양쪽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요 배관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기계 장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쪼여버리는 거예요. 확 쪼여가지고 잡아주는 형태. 그래서 메커니컬 조인트라는 기계 장치를 썼기 때문에 기계적 접합 방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2에 주철관의 특징에서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별표 3개짜리.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내식성, 내마모성이 좋다. 그래서 내식, 내마모성이 우수하다라는 소리인데 내식성이라는 건 뭐예요?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고 내마모성이라는 거는 마모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가장 주철관을 쓰기 좋은 이유가 요 내식 내마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설해 놓으면은 장기간 오랜 세월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일반관에 비해 강도가 크다. 그래서 딱딱합니다. 엄청나게 딱딱해요. 근데 딱딱한 만큼 탁 때려버리면 어때? 팍 깨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그 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검이 있어요. 그 검 보면 두껍고 튼튼한 그 검이 있는 반면 얇고 이렇게 잘 휘어지는 관이 있어. 그러면 탁 부딪혔을 때 두껍고 단단한 그 칼 같은 경우는 잘 깨져버리죠. 근데 이렇게 물렁물렁한 칼은 휘어지긴 해도 잘 깨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주철관 역시 단단하기 때문에 충격을 탁 줘버리면은 탁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열에 의한 신축 역시도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매설시 부식이 적어 매설관에 적합하다 돼 있네요.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급수배관 통기 및 오수 가스 공업, 화학 공업 등 사용처가 다양하다. 자, 그래서 뭐 여긴 없지만 단점은 무겁고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진다라는 특징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밑에 3 동관 해가지고 동과 동합금은 대기, 담수, 여기서 말하는 담수라는 거는 맑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담수, 해수는 물론 각종 염류산, 알칼리 등의 수용액과 유기화합물의 내식성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화학물에 잘 견딘다, 부식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전기 전도성, 기계적 성질, 주조성과 전연성이 좋아 널리 사용되며 두께에 따라서 줄 것입니다. K, L, M 세 종류로 구분된다. 그래서 왼쪽에 핵심 키에 보시면 동관 두께에 따른 순서. 그래서 K, L, M이 딴 게 아니고 동관이 두꺼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꺼운 게 K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 그 다음 가장 얇은 게 M이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관 두께에 따른 순서 해가지고 K, L, M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1에 동관의 분류 해가지고 요거는 종류만 쭉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특성을 보자면 동그라미 1에 타프 피치 동 해가지고 TCUP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CUP라고 하면은 요게 나중에 실기 도면에서도 나오는데 CUP라고 하면은 동관입니다. 동관. 자, 왜냐면 CU가 구리예요. 구리. 그 P는 뭐야? 파이프잖아. 그래서 구리관. 즉 구리관이 동관이란 말이야. 동이 뭔데? 구리잖아. 구리. 그래서 구리의 약자 CU를 딴 거예요. 그래서 CUP 하면은 구리관 또는 우리가 부르는 동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타프 피치 동 같은 경우는 타프 피치 T를 따서 TCUP라고 하고요. 동중의 산소 함유량이 0.02에서 0.05% 정도, 순도가 99.9% 이상 되도록 줄 것입니다. 전기동을 정제한 것. 그래서 정제한 동관을 타프 피치 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인탈산 동 같은 경우는 DCUP라고 쓰고요. 줄 것입니다. 전기동 중의 산소를 인을 써서 제거한 것. 그래서 이 녀석도 뭐예요? 그 명칭의 뜻이 있어. 뭔데? 전기동 중에 산소를 탈산했다라고 했잖아요. 산소를 인을 써서 뭐 인탈산. 그래서 인을 써서 제거한 거기 때문에 인을 이용해서 탈산했다. 인탈산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무산소동은 뭐겠어요? 산소 없는 거. 그 첫 번째 줄 거면 되죠. 산소도를 최대한 제거한 거. 100% 제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무산소동이라는 건 최대한 제거한 거를 무산소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9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에 황동관 해서 줄 긋습니다. 동과 아연의 합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줄 긋습니다. 열교환기 각종 기기의 부품으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단동관 줄 꺼주세요. 아연을 10에서 15% 포함한 황동관. 그래서 황동관인데 아연의 비율이 10에서 15%면 우리가 단동관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한 황동관으로 내구성이 특히 강하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에 규소 청동관 해가지고 규소 2.5에서 3.5%를 포함한 청동관으로 내산성이 특히 강하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7번에 니켈 동합금관 해서 니켈 63에서 70%를 포함한 합금 동관으로 내식 및 기계적 강도가 크다 해서 이런 것들은 뭐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갈로 2에 동관의 특징 중요하겠죠.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전기 및 열 전도성이 좋다. 그래서 전기의 전도성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동관이 뭔데? 구리잖아, 구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선이 뭘로 돼 있어요? 전부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그 말은 동관 역시도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열 전도성도 좋다. 그래서 열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 이런 대용량 보일러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 안에 보시면 열교환기 및 냉난방 배관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전연성이 풍부하고 가공이 용이하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연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굽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어때요? 가공이 용이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내식성이 좋아 수명이 길다,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무게가 가벼워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하나 외부 충격에 약하다. 그래서 굽힘성이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조금만 탁 때려버려도 확 찌그러져 버려요. 자, 그런 외부 충격에 약하다라는 소리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마찰 저항이 적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관 같은 경우는 표면이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찰 저항은 작을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가격이 비싸다. 이거 왜 그래?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구리 자체가 비싸니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7번에 알카리에는 강하나 산에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 동관 같은 경우는 동관 내부에 산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산에 의해서 동관 내부가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동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관이 석출되면서 동침식에 의해서 동가루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 가서 쌓여버리면은 그 배관 내부에 그 흐름을 막아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특징도 중요하겠습니다. 알카리에는 강하지만 산에는 약하다. 즉 산에 부식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 8번에 연수에 부식되는 성질이 있어 증류수 및 증기관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수라는 거는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적은 물을 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밑에 4, 연관 해가지고 PB라고 돼 있고요. 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납으로 만든 관을 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갈로 1에 연관의 분류 해가지고 동그라미 1에 수도용 연관에서 줄 긋습니다. 정수도 75m 이하 의 수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강도와 내구성이 좋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배수용 연관, 상온에서 구부림 및 확관이 용이한 것으로 트랩 줄 긋습니다. 트랩, 배수관, 오수관, 기구 연결관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주로 보면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곳에 사용을 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경영관에서 관 길이는 3m로 화학공업에 사용하는 줄 긋습니다. 경질 연관이다. 그래서 이 납이라는 자체가 물렁물렁하지만 약간 경질로, 이제 다른 합금하고 썼겠죠. 경질로 만든 관을 경연질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2에 연관의 특징 보시면 동그라미 1, 초산, 염산, 질산 등에 침식되나 그 밖에 줄 긋습니다. 산에 강하며 알카리성에 약하다 해가지고 어찌 보면 동관과는 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전연성이 풍부하여 상온 가공이 용이하다. 그래서 굽힘성이 좋다라는 거죠. 왜? 납이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거야. 물렁물렁하니까 연질관이다 해가지고 연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내식성이 일반관에 비해 크다. 그래서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납의 특성이에요. 자, 다음 동그라미 4번에
해수나 천연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콘크리트 매설 시 생석회의 침식됨으로 방식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설할 때는 방식 처리,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중량이 무거워 수평 배관 설치 시 늘어지기 쉽다. 그래서 이것도 납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 7번에 용도에 따라 1종, 요 1종은 화학공업용, 그 다음 2종 일반용, 3종 가스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라고 나오네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위에 보시면 O, 알루미늄 관에서 AL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을 알루미늄 관이라고 할 거고요. 보시게 되면 동담으로 전기 및 열 전도성이 양호하며 전연성이 풍부하여 가공이 용이하며 열교환기, 선박, 차량, 건축 재료 및 화학공업용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줄 거 씁니다. 알카리에는 약하고 특히 해수, 염산, 황산, 가성소다 등에 약하다. 요거 줄만 끊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6, 스테인리스 강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철에 12에서 20% 정도의 크롬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강의 표면에 얇은 보호 피막을 만들어 부식 진행을 느리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스테인리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집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싱크대 또는 화장실에 보면은 그 싱크대가 아니고 세면대에 설치된 수전들 있죠. 이런 거 전부 재질이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부식이 잘 안 돼. 그리고 수명도 길고 그 강도 자체도 좋고 그 뭐 한냉지에서도 동결 우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배관들 재질 그 중에서 배관 재료, 배관 재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재질이 요 스테인리스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갈로 1에 스테인리스 강관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1, 2, 3, 4번 종류만 줄 거 주세요. 그래서 1번에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번에 보일러 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3번에 스테인리스 위생용 강관, 위생용 관, 그 다음 4번에 스테인리스 주름관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은 그냥 종류만 줄 거 주시고 그 읽어보시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나와요. 갈로 2에 스테인리스 강관의 특징 해가지고 요게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테인리스 하면은 요것만 기억해. 모든 재료의 재질 중에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특징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가벼워 운반 및 가공이 용이하다. 우수하다는 소리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내식성이 우수하여 내경의 축소, 저항 증대 현상이 적다. 그래서 부식성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저온 충격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온 충격성이라는 거는 갑자기 찬기운이 접촉해서 일어나는 그 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배관을 우리가 용접할 때 그 불로 토치로 이렇게 고온으로 달구잖아요. 달궈서 용접이 끝난 후에 제가 실기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강관 같은 경우는 용접 후에 이거를 차가운 물에 담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차가운 물에 담그는 자체가 담금질이거든요. 근데 뜨거운 모재를 차가운 물에 담궈버리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열에 의한 신축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신축이 일어나 버리면은 당연히 탁 깨져 버리겠죠. 요런 저온 충격성이 어때요? 스테인리스 강관은 좋다. 그 말은 저온 충격성에 버티는 성질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한냉지 배관이 가능하며 추운 지방의 배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왜 그래? 저온 충격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연결법은 나사식, 용접식, 몰코식, 플랜지, 이음법 등이 있다. 해가지고 쭉 읽어보면 어때요? 스테인리스의 특징 자체가 아주 우수한 특징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스테인리스 관이다. 그러면은 얘는 다른 관에 비해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개념 잡기에 스테인리스 강관의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강관에 비해 두께가 얇고 가벼워 운반 및 시공이 쉽다. 일단 답은 요 놈이겠죠. 우수한 성질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냐? 2번에 강관에 비해 내열성이 우수하나 내식성이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내식성 역시도 우수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에 강관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떨어진다 돼 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수하고요. 그럼 동그라미 4번에 한냉지 배관이 불가능하며 돼 있는데 가능하며 동결에 대한 저항이 큰 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맞는 거는 1번.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195페이지에 보시면 7 비금속관이라고 해서 나오죠. 금속이 아닌 배관 비금속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갈로 1에 보시면 성면 시멘트관 해서 다른 말로 에터닉관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줄 줄 긋습니다. 성면과 시멘트를 1대5로 혼합하여 롤러로 압력을 가해 성형시킨 관이다. 그래서 성면과 시멘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면 시멘트 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른 말로 에터닉 관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2에 철근 콘크리트 관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섞어 놓은 형태겠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관의 철근 콘크리트 관의 강도가 높냐 낮냐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통 철근 콘크리트 관 해가지고 첫 번째 줄 긋습니다. 형틀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다져서 만든 관.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렇게 섞어서 다져낸 관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해가지고 줄 긋습니다. 흉관. 그래서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 중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이라고도 하는 것은 해가지고 답은 흉관. 이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데 그래서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이 흉관이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마저 읽어보면 이라고도 하며 철망을 원통형으로 엮어 형틀에 넣고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고속으로 회전시켰죠. 회전시켰으니까 원심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회전시켜 균일한 두께의 관으로 성형시킨 관으로 상수도 배관으로 사용되며 보통 압관, 저압관의 두 종류와 형상에 따라 ABC형의 세 종류가 있다 해서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도관에서 나오죠. 줄 긋습니다. 점토를 주 원료로. 그래서 이 도관은 뭐냐면 도자기 생각하시면 돼요. 도자기 뭐야? 점토를 이용해가지고 그 도자기 모양으로 만들고 그거를 구워내는 형태잖아. 그거랑 똑같아. 점토를 주 원료로 하여 성형, 소성하여 만들며 보통관, 후관, 특후관이 있다 해가지고 그 중에 참고 보시면 도관의 종류에서 보통관, 후관, 특후관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관은 일반 주택부지의 잡배수관, 농업관계용 수관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후관 같은 경우는 도시 하수관으로 사용되고 특후관은 철도용 배수관으로 사용된다 해가지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갈로 3에 합성수지관 해가지고 나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에틸렌, 프로필렌, 아세틸렌, 벤젠 등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관이다. 그래서 합성했다라는 겁니다. 합성해서 만든 관, 합성수지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경질염화 비닐관, PVC관 해서 나오죠. 요거 줄 거 주세요. 경질염화 비닐관. 요거를 이제 PVC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PVC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뭐가 PVC관이 다 알아들어. 자, 그래서 요 PVC관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줄 것입니다. 아세틸렌의 염화수소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기로 제조한 관.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관으로 사용 온도는 5에서 50도씨 정도이며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서 노출 배관 시에는 30에서 40m마다 신축이음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PVC관의 특징은 어찌 보면은 우리 플라스틱하고 비슷해. 왜냐하면은 PVC관에 조금만 열을 가해도 얘가 물렁물렁해져 버려. 흐물흐물해져 버려. 근데 가장 좋은 특징은 뭐냐면은 웬만한 화학재에 부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배수용 관으로는 아주 좋아. 그래서 배수용 관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 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설치되는데 거기에 이제 배수 배관도 PVC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에 종류만 보시면 일반관, 박관, 수도관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은 자, 어드바이스에 이 PVC관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녀석도 문제 나오니까 요 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장점 보시면 1번에 내식성이 크고 산, 알칼리, 염류 등의 부식에도 강하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부식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얘는 일단 비금속관이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부식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가볍고 운반 및 취급이 편리하고 기계적 강도도 높다.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플라스틱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하지만 플라스틱의 특성하고 비슷해. 그래서
가볍고 운반하기 쉬워. 그리고 잘라서 가공하기도 좋아요. 톱으로 이렇게 쓰리면 된단 말이야.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전기 절연 및 열의 부도체이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비금속 관이잖아요. 비금속이니까 전기 절연 및 열의 부도체인 건 당연한 소리고요.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가격이 싸고 가공 및 접합 작업이 용이하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PVC관은 톱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톱으로 이렇게 자르고 붙일 때는 본드 발라가지고 그 PVC용 접착제 본드 발라가지고 소켓에다 이렇게 접합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및 접합 작업이 용이하다. 자, 이제 단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열 가소성 수지이므로 180도씨 정도에서는 연화된다. 그래서 불에 닿으면 이렇게 물렁물렁해진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열 팽창이 커서 신축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30에서 40m마다 신축이음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열 팽창이 크기 때문에 물렁물렁해지기 때문에 쉽게 늘어난다라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열 팽창이 커서 신축이 심하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저온에 특히 약하다. 저온 지성이 크다라는 소리고요. 그럼 동그라미 4번에 용제 및 아세톤 등에 침식된다라는 단점이 있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폴리에틸렌관에서 다른 말로 PE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줄거 씁니다. 에틸렌을 주 원료로 하여 만든 관으로 우유색이 난다.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광선의 약함으로 장시간 직사광선을 받으면 산화되어 황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카본 블랙을 첨가하여 흑색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검은색 PE관이에요. 원래는 우유색이지만 요 카본 블랙을 도색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관은 대부분 보시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수도용과 일반용 두 종류가 있으며 화학적 성질 줄거 씁니다. 기계적 성질이 PVC관보다 우수하며 내충격성이 크고 내한성이 좋아 마이너스 60도씨 에서도 취성이 나타나지 않아 한냉지 배관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한냉지라는 게 추운 지방이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 PE관은 우리 강원도 지방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수도관이 수도 파이프가 PE관으로 돼 있어요. PE관을 이제 노출시키는 형태보다는 매설하는 형태가 많은데 노출시키면 쉽게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PVC관이나 기타 다른 배관을 수도용 관으로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방 깨져버리고 얼어버리고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추운 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요 PE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폴리에틸렌관의 분류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는 종류만 쭉 보고 넘어갈게요.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그래서 폴리에틸렌, 폴리피, 에틸렌이 따가지고 PE관이죠. 그래서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그 다음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그 다음 폴리에틸렌 전선관 등이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3번에 폴리부틸렌관 해가지고 PB 파이프라고도 하며 주로 95도씨 이하의 물을 수송하는 관으로 줄거 씁니다. 에이콘 파이프로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폴리부틸렌관 딴 거 없어요. 에이콘 파이프 하면 폴리부틸렌관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폴리부틸렌관은 다른 말로 에이콘 파이프.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엑셀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해 주세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엑셀 파이프가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이라는 거. 그래서 줄거 씁니다. 일명 엑셀 파이프라고도 하며 온수 온돌 난방 코일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수도용 및 온수 난방용으로 95도씨 이하의 물에 사용한다. 그래서 주로 보면 온돌방 시공할 때 밑에 시멘트 타설하기 전에 밑에다가 이제 매설하죠. 쭉 파이프를 깔아놓고 우리가 보면은 이 바닥이라고 칩시다. 바닥이 있으면 엑셀 파이프 이런 식으로 바닥에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정을 하고 이쪽에 뭐 보일러를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양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이프가 묻어진 상태에서 이제 양생이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일러를 운전하면은 온수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수를 시키면서 내부의 바닥의 온도를 데워주니까 이게 뭐야? 온돌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 보일러 운전하고 있는데 방이 안 따뜻할 때가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파이프 내 배관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낮아지고요. 순환 자체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출구 측에다가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에어퍼지라고도 하고요. 혹은 여기다 팽창 탱크를 연결해서 불응축 가스를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 작업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혹 보면은.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엑셀 파이프, 가교와 폴리에틸렌관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단열 이중관, 요거는 읽어만 볼게요. 강관, 스테인레스 강관, 동관, PE관, PVC 관을 내관으로 외부는 폴리우레탄 등 보온재를 덮고 그 위에 매설용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로 노출용은 알루미늄 등으로 고온 고압 증기용은 PE관이나 아스팔트 코팅관으로 싸서 보온하는 단독관이다. 이 관은 지역 냉난방 시스템, 열병합 발전소 등 동파 방지, 배관, 온천수 배관 등에 사용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읽을 때 버벅버벅하죠. 그만큼 문제에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많이 못 본 내용이라서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이중관은 그냥 이중으로 된 한 개의 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